자, 어디로 왔는지 볼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토끼 첫 번째 토끼 문제부터 다들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좀 많이 느리네요. 그러니까 전 평소에는 한 2, 30분이면 다 되길래 그냥 D 좀 풀었으니까 D 대충 풀어봤으니까 이거 그 시스템 테스트 끝나고 시작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오래 걸리네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을 해봅니다. 일단 A는 전 이거 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디비전 2의 A번 문제 보고 간단이란 말 하지 않기.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가 그 디비전 2 첫 번째 문제 보고 간단이라는 말을 하면 네가 나한테 뭐 지적을 해봐. 간단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디비전 2의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어요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비교적으로 간단하다고. 함정도 잘 없고. 근데 보통 함정을 잘 안 쓰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정말 간단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 중에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x랑 y랑 각각 좌표에 토끼가 있는데 그 x에 있는 큰 토끼랑 y에 있는 작은 토끼 각각 그 털러 레빗, 쇼터 레빗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 토끼의 크기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x랑 y에 각각 있는 토끼가 서로 그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항상 x보다 y가 크다고 항상 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이라는 건 그 큰 토끼는 오른쪽으로, 작은 토끼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인대요. 큰 토끼는 한 번에 A씩, 작은 토끼는 한 번에 B씩 이렇게 서로 1분에 한 번씩 움직여서 그 어떤 시점에 큰 토끼랑 작은 토끼가 같은 좌표에 있는 일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푸냐. 토끼를 그리고 있어. 해석으로 잘 되나 보네. 그러니까 이 X, Y가 있고 이만큼 A씩 뛰고 이만큼 B씩 뛰죠. 그러면 한 번 틱이 지날 때마다 A 플러스 B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얘네가 만나는 일이 발생하냐라는 건 y-x, 그러니까 이게 거리죠. 처음에 거리를 a 더하기 b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yes고 0이 아니면 no예요.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건 가다 뒤로 올 일도 없는 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콩콩콩 뛰어가지고 서로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만날 일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좀 더 정확히는 y-x를 a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아니면 0이 아니냐를 가지고 yes, no를 출력하면 yes, no yes, no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지. 그리고 만약에 만나면 몇 번 뛴 다음에 만나냐를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답은 y-x 나누기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니까 만나느냐의 검증은 이 왼쪽의 식으로 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 그 답은 오른쪽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전 심지어 중간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도 중간 과정을 하나 거쳤어요. 중간 과정으로 무려 새 프로젝트가 아니지. 무려 한 단계 더 거쳤습니다. 전 이거 풀면서.
파라메트릭. 응? 아니, 그니까 파라메트릭 서치를 풀었다는 분이 아니야. 파라메트릭을 풀었다고요, 이거를? 아니 디비전 2를 파라메트릭으로 푸는 분이 있다고요? 심지어 A 디비전 2의 A를 CD면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전 심지어 이거 나중에 X-Y, A 플러스 B 이런 거 잘못 써가지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라고 생각해서 한 번 뛸 때랑 총 거리를 그냥 중간에 하나 구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출력했어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가? 네, 변수를 하나 더, 두 개 더 선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설명은 이 정도면 됐죠. 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파라메틱으로 풀고 예제를 안 돌리고 제출했다고요? 그건 그대로 대단한데. 근데 이게 약간 근데 그래도 되겠네. 약간 그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라고 할게 XY, AB가 꽤 커요. 그래가지고 그 맨 처음에 XY 좌표를 구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면 시간이 좀 모자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좀 위험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래도 인트 범위는 안 넘기네요. 네, 인트 범위는 안 넘기는데 그래도 여기에 그 꽤나 문제가 함정이 될 수 있는 제약을 잘 피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X랑 Y 사이에선 항상 그 X가 Y보다 작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뭐 A, B도 이 정도 범위에서 주어진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A, B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었지. 네, 안심하고 0이거나. 풀면 됩니다. 네, 둘 다 0인 그런 거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문제였겠지만 0으로 나누기가 되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없는 문제니까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자, 함정이 없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롱기스트 팔린드롬이라는 문제인데 나 이거 설마 안 틀렸겠지 이거? 잠깐만 여기서 테스트 느리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 이 롱기스트 팔린드롬이라는 이게 시간 순으로 채점하고 있네. 문제 순이 아니라. 시간 순이야? 그래가지고 이 한 문제도 안 풀렸거든. 롱기스트 팔린드롬이라는 문제는 그 일단 팔린드롬이 무슨 개념인지는 그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팔린드롬이라는 건 팔린드롬 좀 적어봐. 뭐야? 어딘가에 적당히 팔린드롬인 문자를 좀 적어봐. 내가 네 거 지워버렸냐? 다 줬어. 미안. 아니 팔린드롬은 팔린드롬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있는 TAB, BAT 이런 문자열 이런 걸 팔린드롬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되게 불편하게 해볼게요. 팔린드롬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팔린드롬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읽어도 똑같고 뒤에서부터 읽어도 똑같은 걸 팔린드롬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한 불편한 진실. 이건 팔린드롬이고 이건 팔린드롬이 아니에요. 네, 맞네. 그래서 네, 이거는 왼쪽은 팔린드롬이고 왼쪽은 팔린드롬이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런 팔린드롬의 정의를 두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 길이가 정확히 m인 글자가 n 그러니까 글자 조각들이 n개 들어와요. 여기서 n이랑 m은 각각 100보다 작다, 50보다 작다니까 그렇게 크진 않죠. 이렇게 조각들이 각각 들어오는데 이 글자 조각들을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 한은 가장 긴 팔린드롬을 만드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팔린드롬이 뭐
같은 길이의 펠린드롬이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아무거나 출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문제인데, 여기서 그 알면 좋은 게 여기 and distinct str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distinct라는 건 그 모든 문자열들이 서로 다르다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2개 이상 들어오면 그걸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중요하죠. 네, 이거를 처리 안 하고 푸냐, 처리를 하고 푸냐에 따라서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일단 서로 다른 게 들어온다는 게 보장이 돼 있으면 어떤 그 자체가 펠린드롬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5 이런 거 그냥 가운데에 넣으면 펠린드롬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OXXO, OX, OO, XO 이런 식으로 2개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러면 이 펠린드롬을 만들 때는 앞쪽이랑 뒤쪽이랑 짝을 지어서 넣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조각 자체가 펠린드롬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 넣어서 답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저기 더 어렵게 풀어놨다가 서로 다르다는 걸 지금 알아챈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라서 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를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건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펠린드롬이라서 가운데에 딱 넣는 경우엔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그 사이에 있는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만 들어갈 거를 고를 때 좀 더 편합니다. 일단 하나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가운데가 아닌 것들은 그 짝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거랑 짝을 지어서 맨 앞, 맨 뒤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 집합에서, 그러니까 문자열들의 집합에서 우리는 짝이 몇 개나 지어지느냐를 체크를 하고, 그 짝 지어지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맨 앞, 맨 뒤에다가 각각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붙이는 거죠. 그렇게 붙이고 가운데에는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체크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게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거죠. 가운데 좌우대칭으로 있는 게 있냐 없냐, 이건 있는 경우고 이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한 조각 자체가 펠린드롬인 건 없죠. 그래서 앞에 한 조각 붙이고 뒤에 한 조각 붙이고 그렇게 해서 끝나죠. 가운데 들어갈 게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붙인 거, 그러니까 짝 지어진 것들을 앞에서부터 전부 붙이고 가운데에 있는 걸 출력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앞에서 출력한 걸 뒤집어 출력하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n이 작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거 전부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잠깐 이거 41% 맞았다. 와, 부럽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던, 그러니까 문자열 하나 넣을 때마다 이미 들어와 있던 모든 서로 다른 100개의 문자열들에 대해서 같은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좀 더 n이 크더라도 쓸 수 있는 방식은 힙에다가 넣는다든가, 아니면 해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셋에다가 넣는다든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셋에다가 넣는 방식이 여기에 제가 푼 코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is 펠린드롬 스트링 s, 그러니까 이 어떤 문자열 조각 하나가 이거 자체로 펠린드롬이냐를 체크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거 심지어 좌우대칭 체크하려면 절반만 체크해도 되는데 근데 귀찮아서 절반 안 찍었어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한 번 더 돈다고 해서 이거 틀린 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 이미 펠린드롬인 거랑
펠린드롬이 아닌 것들을 서로 따로따로 셋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정의를 해놓고 새로운 문자열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뒤집은 게 이미 정의된 거면 그러면 그거를 이미 들어와 있던 거랑 그 새로 들어온 걸 빼고 그거를 둘 다 답에다 집어넣는 거죠. 일단 답이랑 그 여기 있는 이미 펠린드롬인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을 뒤집은 걸 만들어 놓고 사이에 그 자체로 펠린드롬인 게 하나 있냐를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다 갖다 이어 붙여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만들었던 한쪽이 n스에 다 들어있고 그거를 뒤집은 건 리버스에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중간에 붙이고 리버스를 뒤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네. 풀었는데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거 있나요? 뭐 한 가지 뭐 할 만한 건덕지는 없는데 자기 자신이 펠린드롬인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이제 서로 짝을 지을 조각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는 사실도 필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서로 다르니까. 항상 서로 다르니까 이제 걔네가 이제 앞뒤 짝으로 사용될 일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한데 모아놓고 딱 하나만 쓰는 거죠. 그렇죠. 저기 해도 답이 나온다. 저기 한 분 있다고요. 저기 그 채팅창에 한 분 있다고요. 저기 서로 전부 다르다는 걸 체크 안 하고 푼 분이 있다고요. 더 어렵게 풀었어요. 이거를.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뭐 셋을 쓰냐 맵을 쓰냐 차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리프레시.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는 오늘 길동이가 되게 많이 나오죠. 길동? 한국계 그잖아. 존 스미스 뭐. 근데 은근히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 흔하지 않지. 애초에 홍씨가 별로 많지 않아. 너 홍씨잖아. 뭐 시스템 너 홍씨잖아. 시스템 왜? 아니 시스템 테스팅 9%밖에 안 되길래. 리프레시 안 한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홍길동 씨께서 이번에는 그 불고기 레스토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불고기 레스토랑에 그 손님이 Q명 오는데 그 손님들이 각각 선호하는 온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온도랑 그리고 손님이 몇 명 오느냐, 그리고 손님들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를 선호하느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에어컨을 조종을 해가지고 이 에어컨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상태가 각각 꺼져 있거나 아니면 덮이거나 아니면 식히거나. 그러니까 히팅이라는 건 1분당 온도가 1씩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쿨링이라는 건 1분당 온도가 1씩 내려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온도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의 9제곱부터 10의 9제곱까지 도대체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온도를 커버를 해야 돼요. 결정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약간 그리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까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문제를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손님들이 각각 그 몇 시에 몇 분에 오는지, 그리고 그 선호하는 온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인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우리 에어컨을 그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에어컨으로 맞춘 온도를요. 그리고 뭐 몇 분 만에 오는지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니까 이걸 어떻게 모델을 하냐면,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 우리가 처음에 온도가 M에서 시작을 하죠. 그럼 M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 T1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1이 첫 번째 손님이에요. 그러면 T1까지 갈 때 우리는 이 에어컨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조정을 해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1분의 1도씩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1까지 시간이 갔을 때 여기부터부터 여기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번 손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우린 이렇게 이 온도를 맞출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T1 시점에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T1 시점에서 여기를 T0라고 합시다. 그리고 T0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T1에 정해졌으면 T1에서 T2 갈 때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같은 식으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넓어지는 방향으로 찾고, 다음 T2라는 범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만약에 이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가 손님이 좋아하는 온도의 범위랑 안 겹치면,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겹치는 부분이 적어도 한 군데 존재해서 그 맨 마지막 손님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 맨 마지막 손님까지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yes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빼먹은 거 없죠? 없겠지? 나도 저렇게 풀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설명에 빼먹은 거 없냐는 얘기지. 근데 이거 설마 안 들렸겠지? 불안하다. 지금 보니까 계산 과정에서 인트 범위 넘을 일도 없고. 딱 10억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러니까 20억쯤 돼야 인트 범위를 넘기냐 마냐를 하기 때문에 그걸 넘길 일은 덧셈 뺄셈만으로 넘길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딱 그 지점만 존재하는 경우 그런 거를 체크를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긴 해요. 설마 나 그런 식으로 틀리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 답이 그 지점만 존재하는 경우 그런 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나 코드 길다. 일단은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을 해놨냐면, 그냥 첫 번째 M이라는 상태도 하나의 손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배열에 퍼스트 세컨드 이런 끔찍한 짓을 해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손님이 몇 분에 오고 그 몇 도부터 몇 도까지인지가 그 몇 분에 오는지가 정렬이 안 돼 있죠, 처음에 들어올 때. 정렬돼 있습니다. 정렬돼 있어? 나 정렬할 필요가 없는 걸 정렬한 거야? 어느 순서 정렬돼 있어요, 진짜로? 나 정렬 TI가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커스터머인데, 나 정렬할 필요 없는 걸 정렬했네. 커스터머 기본 인 논 디크리징 오더. 논 디크리징 오더 어디 있어? 어디 적혀 있어? 인풋의 제일 마지막 줄. 인풋에 상관없어. 어차피 괜찮아. 그러니까 전 이거를 손님이 자, 레스토랑에 손님이 순서대로 예약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손님을 오는 순서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페어에 페어 넣어서 정렬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럴 필요 없었죠. 근데 어쨌거나 일단은 저는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그 첫 번째 손님으로 뭐 필요가 없지만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쁠 건 거의 없어요. 뭐 정렬이 그렇게 대단히 구현하는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손님으로 그 가상의 손님으로 그 온도 M을 집어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온도 M에서 시작하는 것도 어떤 손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확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손님까지 우리가 그 온도를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템퍼러처 레인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마지막 손님까지 이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간에 불가능한 구간이 생기면 그 중간에 끊고 마지막 손님까지 이게 커버가 가능하면 yes를 출력하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게 그 손님이 이걸 정렬하기 위해서 페어에다 페어 넣는 이런 끔찍한 짓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저거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페어에다 페어 넣는 게 이게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 일인데 자주 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페어의 맨 앞에 정렬 기준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페어의 퍼스트로 정렬 기준인 몇 분의 5냐를 넣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페어의 세컨드로 그거랑 정렬이랑 상관없는 걸로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페어 인트의 벡터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거. 네, 이 끔찍한 이 한 줄 벡터 페어 인트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이 나온다고? 아, 네. 저거 여기서 그 괄호 그 닫는 괄호가 몇 개 필요한가 그런 거 나와요.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저 닫는 괄호들끼리 붙어 있으면 시프트 연산으로 인식해서. 아, 그거 옛날 컴파일러는 그런데 그 어떤 시점부터 표준으로 그 벡터니까 이런 그 뭐라 그랬냐? 템플릿 그 열고 닫는 건 시프트 연산으로 취급 안 되도록 언젠가부터 처리가 됐을 거야. 그래서 요즘 컴파일러면 이게 뭐 띄어져 있든 안 띄어져 있든 별로 상관없어요. 알아서 구분이 되니까. 네. 옛날엔 띄워 썼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계속 그 관리를 해가면서 맨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데 시스템 테스트 언제 끝나냐? 아직 안 끝났어요. 나의 F1을 드디어 맞았다. 이제 33분 지났는데? 그럼 문제 D로 가보죠. 이제 2시간짜리 대회에서 34분에 제출했던 코드가 채점이 됐습니다. 아 근데 뭐 어차피 그 앞쪽에 제출이 더 많기 때문에 C도 맞았다. 오케이 나는 일단 이 정도면 레이팅이 오르긴 하려나? 오르긴 하겠다. 레이팅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D를 이야기해보죠. 일단은 이 문제는 그 longest increasing subsequence, 그러니까 최장 증가 수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먼저 필요한 문제죠. 최장 증가 수열이 뭐냐면 뭔가 최장 증가 수열이랑은 그다지 상관없는 거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떤 그 수열이 있을 때 뭐 수열이 한라봉입니다. 그 어떤 그냥 수열이라고 합시다. 이거 점 찍어서 표현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몇 번째 수가 어떤 x다라고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긴 증가하는 그 부분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여기서 뭐 너무 너무 끔찍하게 찍어놔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 위에서는 그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게 제일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그 점점 커지고 오른쪽으로 그리고 뒤로 가는 수열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1부터 n까지를 한 번씩만 포함하는 순열이 있죠. 그 순열을 하나 만드는데 순열을 두 개 만드는데 하나는 그 LIS 그러니까 가장 최장 증가 수열의 길이가 가능하면 제일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장 증가 수열의 길이가 가능하면 작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게 먼저, 큰 게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 요구에 따라서 그 어떤 수열을 만들면 되는데 그 수열에서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왼쪽 오른쪽 이 부등호가 들어와요. 이 부등호가 의미가 뭐냐면 그 각각이 그러니까 이 세 개고 부등호가 오른쪽이라는 건 그 왼쪽보다 오른쪽 쪽이 큰 관계가 1번이랑 2번이랑 3번 사이에 성립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1, 2, 3이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관계가 그 둘 다 성립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이고 오른쪽 왼쪽이면 그 점점 작아지다가 한번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안에서 가장 그 부분 증가 수열이 길게 또는 짧게 만드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네, 홍기 선생님. 예. 열심히 그렸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길래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끝. 예?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긴 거랑 가장 짧은 거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우선 오른쪽에 있는 짧은 거부터 설명하자면은 그 부등호끼리 연관관계를 지어 봤을 때 그 서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커져가는 방향으로 붙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최대한 증가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 소리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크다는 거죠. 그 최장 증가 수열이. 네, 그 최대한 증가수열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배열을 구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끼리 덩어리를 지어준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여기 사실 이 부등호 사이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숫자들끼리 덩어리를 메어지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있다. 작아지는 게. 그러면 얘는 덩어리가 하나만 있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시는데 야, 나 마이크 배터리 없나 보다. 아무튼 잘 들리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막 소리 지르고 있어. 배터리 없다고. 아무튼 이렇게 덩어리를 지으면은 이 덩어리들이 앞에서부터 큰 값을 채워 나가면은 이 덩어리 예를 들어서 앞에 덩어리가 뒤에 덩어리보다 항상 큰 값이 되면은 여기서 열로 뭔가 최대한 증가수열이 더 길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덩어리들끼리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예를 들어서 이거 높이가 이제 값이라고 하면은 i번째 그 값을
지금 그려진 것처럼 이 순서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면은 그 LI 최장 증가소요 값이 최소화 되도록 숫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만드는 거는 이거랑 반대인데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번엔 덩어리를 어떻게 만드냐? 작아지는 게 있으면 작아지는 애들끼리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거랑 전혀 반대의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라면은, 이 같은 덩어리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떤 짓을 해도 그 최장 증가 수열의 값을 커지게 하는데 전혀 기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서로 뭉쳐있으면 좋게 되겠죠? 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 이 덩어리들끼리 크기 관계가 점점 커지게 덩어리들끼리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거를 그림으로 묘사한 게 이제 왼쪽에 이 부분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값을 대입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LIS가 짧아지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꾸로 되도록 해놓고 그 커야 하는 부분만 그 커지게 전체적으로 경향이 작아지게 하면서 커야 하는 부분만 커지게 구현하고, 그리고 LIS를 길게 하려면 그 전체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만들면서 그 작아져야 하는 부분만 작아지게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계속해 주시겠어요? 계속 할 게 있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내부적으로 덩어리 친 애들끼리 이제 값을 이제 실제로 1부터 n 사이의 값을 적당히 대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아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꽤나 오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장 긴 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값을 채워넣고, 짧은 거는 뒤에서부터 값을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덩어리 크기 개수만큼 이제 누적값을 계속 더해주고, 덩어리 내부적으로는 이 누적값 내부에서 폼을 돌려서 일찍 감소시키고, 또 덩어리 누적값 구하고 일찍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지는 구간이랑 짧아지는 구간을 각각 미리 예측을 해놓고, 그러니까 커지는 구간은 그 커지는 순서대로, 짧아지는 구간은 그 안에서 상관없는 수를 짧아지는 순서대로, 작아지는 순서대로 넣는 식으로. 마이크 좀 딴 걸로 바꾸고 올게. 네.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구현이 있는데요. 제가 그 간단한 구현을 마지막에 완성을 하다가 결국 못 제출했거든요. 간단한 구현이 뭐냐면, 일단은 뭐 이 마이크 바꾸는 사이에 이 위에다 낙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가장 길어지게 하는 건 일단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네,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왼쪽 게 더 커야 하는 부분만 뒤집습니다. 이 부분만 뒤집어요. 이 부분만 뒤집어요. 옛날 마이크로 봤어. 그거 좀 찌직거린다. 이 부분만 뒤집어요. 이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쪽도 점점 그냥 작아지는 수열을 n부터 1까지 넣어놓고 더 커져야 하는 부분만 뒤집습니다. 이게 더 간단한 구현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아마 이거보다 더 쉬운 구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경기 끝나기 10분 전에 생각해냈다는 게 문제죠. 정말 구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 이거 큰 것부터
큰 것부터 그 제일 높은 피크 값에다가 미리 할당을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 저장해놓고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분배하고 그걸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일렬로 세워놓고 뒤집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꽤나 오래 걸렸어요. 아쉽게 됐죠. 일단 그래서 전 이게 일단 2분 남았는데 대충 제출한 흔적이 여기 있거든요. 아직 디버깅 안 끝났는데. 지나요? 얘가 충전하면서도 동작이 돼. 나 여기까지 하면 시스템 테스트 슬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아직 안 끝났네. 그러게 말이야. 이거 제출하려고 했는데 슬슬 다시. 이런 문제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 뒤집는 걸 좀만 더 일찍 생각했으면 D까지 풀고 만족스럽게 오늘은 레이팅이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막 매주 대회를 뛰다 보면은 그래도 언제 한 번은 D까지 풀어가지고 레이팅이 많이 오르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거의 다 왔어 이제 많이 오르고 그러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문제를 거의 다 푸는 데까지 건드렸어. 2시간 안에.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점점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가죠. 2번. 나 이것만 안 읽어봤어. 그래요? 나 솔직히 2번 자신 없어. 그래? 2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뭐라고 해야지? 프로브더가의 업사이드이긴 한데 2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아직 채점 중이야. 너 몇 분 만에 제출했어? 나 한 33분 걸렸나? 이게 중간에 뻘짓을 해가지고 보면은 X, Y, A, B 이렇게 있잖아요. 변수가 4개. 중간에 변수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몇 분을 날렸거든. 그래서 치고 문제는 아직 느리기가 안 읽었다겠죠. 네, 안 읽었어요. 설명을 이거부터 할까? 그럽시다. 잠깐 나 좀. 쟤네가 아직 남았냐? 내가 지웠는데. 뭐야 왜? 잠깐만 이거 화이트보드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좀 간 것 같아. 내가 뭔가 인정해볼까? 우리 생각보다 이 화이트보드가 리소스를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웹브라우저 이것저것 켜놓고 화이트보드 키면은 은근히 느려. 일단 메이플을 꺼야 되나? 메이플을 끄라고. 그니까 난 방송 세팅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켜두지만 넌 메이플을 끄라고. 나는 방송을 안 하니까 메이플 정도는 켜도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방송을 하고 나는 메이플을 하고 밸런스가 맞네 아주 그냥. 뭐 화이트보드 리소스끼리 이제 총도 안 나고 아주 서로 원활한 통신이 될 것 같아. 아니 방송 그냥 너도 메이플을 안 하고 나도 방송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신선한 제안이야. 너도 방송 안 하면 되겠네. 괜찮지 그거. 됐고 방송도 하고 메이플도 할 겁니다 우리는. 네, 일단 트리를 그리고 있죠. 아주 예쁘장한 트리였는데 문제가 어떤 쿼리가 이제 10만 개 정도 막 주어진다. 네, 10만 개 정도. n이 20만 가지고. 20만이야? 뭐 아무튼 쿼리가 아주 많이 주어진데 각 쿼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입력으로 X, Y, A, B, K 이렇게 5가지 들어오는데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사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중에 X라는 노드랑 Y라는 노드가 있으면은 걔네 둘을 연결해주고
얘네들 사이에 간선 하나 만들어준다. 음. 그리고 여기 중에 A라는 노드랑 B라는 노드 사이에 이제 경로의 길이가 정확히 K가 되는 경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엣지나 같은 노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딴 데 갔다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B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경로의 길이가 정확히 K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걸로. 어디 왔다 갈 때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근데 경로의 왔다 갔다는 그 길이가 짝수번만 할 수 있을까? 작성할 수 있으니까 결국 홀짝성을 묻는 문제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정 길이보다 짧냐, 그리고 짧지 않다면 짧다면 홀짝이 되네요. 짧으면 안 되고 짧으면 나가리고 음. 그 특정 길이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면서 and 뭐 이제 K-P가 이제 이거를 이뤄낸 나머지가 0이면 이러면 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P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좀 고민해가지고 이거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냐면은 닉네임 색깔 파란색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이제 조금씩. 닉네임 색깔? 10년 전에는 나 잠깐 보라색도 건드렸고 노란색도 건드려봤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난 퍼플이니까 보라색 써야지 하려고 했는데 보라색이 없네요. 그냥 레드로 하겠습니다. 와 레드. 첫 번째는 뭐냐? 난 레드 되고 싶다. 첫 번째 뭐냐? A랑 B가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 저 X랑 Y 연결되는 거 안 쓰고 그냥 연결한 경우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노란색이네? 꾹 누르면 나와. 이거 여기서 이거 뭐냐? A부터 B 사이의 경로의 최단 길이를 이제 P로 설정한 경우.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주고 두 번째는 A에서 X, A에서 X, X에서 Y, Y에서 P. Y에서 B. 이거의 경로를 P로 설정한 경우. 이제 X랑 Y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1일 겁니다. 세 번째는 A에서 Y, Y에서 X, X에서 B. 이거가 P인 경우. 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고려를 할 거고 제출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시스템 테스트가 통과하기를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름 머릿속으로는 정리랑 증명 이런 게 됐는데 맞았다. 이 풀이 맞았나 본다. 아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로 여기 X와 Y 연결하면은 다음 번째 쿼리에서는 이 연결된 거가 지워진다. 예. 그러니까 그 쿼리에서만. 그 쿼리에서만 붙이는 거. 만약에 그 쿼리에서만이 아니라 좀 계속 연결이 됐었으면 훨씬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 이제 더 이상 풀이가 아닌 거죠.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노드랑 모든 노드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 아이고야. 거의 이 정도 걸리네. 근데 M은 M1 돌리면 되는 거죠.
이게 누르가 계속 추가되는, n제곱 플러스 로그앱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음.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사이클 생겼으면은 이 사이클이 뭐 길이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것 같았는데 좀 고민해보니까 결국 이렇게만 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각각을 계산해서 해당 값을 t로 설정하고 이거가 이 위에 적혀있는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트리상에서 두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냐는 문제로 바뀌는데요. 그렇게 되죠. 그거는 LCA를 구하는 문제되고 이거는 그 스파스 테이블을 사용하는 로그 n의 각 쿼리마다 로그 n만이 구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선생님 LCA가 뭡니까? 네, LCA는 리스트 커먼 에이전트? 그러니까 최소 공통 조상인 거죠. 얘가 이 친구가 트리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뭐 아무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B랑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 C가 있으면은 예. 얘네 둘을 동시에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노드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녹색깔로 표시된 이 친구가 이제 루트로부터의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게 루트니까 루트로부터의 그 깊이 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이 B랑 C 사이의 최단 경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손가락 아파. 일단 그 둘의 LCA를 먼저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루튼 뎁스 그 0으로 쳐도 되고 1로 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값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보통 0으로 하지만. 상관없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두 노드의 LCA가 있으면은 B에서 LCA를 먼저 가지고 그 값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LCA에서 다시 C로 내려가는 경로 이건데 이 덱스 값은 이제 처음에 그 DFS 돌면서 한번 계산해 주면 되고요. 예. LCA는 이제 이거를 n로그 n짜리 테이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각각의 쿼리를 로그 n만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다른 블로그나 설명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백이 좁다 글로 그래. 돼 있는 거 보는 게 여기다 설명하기에는 화이트보드에 여백이 너무 좁아서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뭐 LCA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기저기 설명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 여백이 너무 좁죠. 너무 좁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 LCA만 구현할 수 있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 세 가지 케이스만 조사하면 모든 경우를 다 보는 건 똑같다는 걸 알아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별표. 손가락이. 네, 그래서 별이 카와이하게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죠. 깜짝 출연해주신 리강님 감사합니다. 출연 안 했잖아. 지금 여기 글자로 등장했잖아요. 예. 대표 레드. 문제요? 문제는 방송 제목에도 있고 이걸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LCA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LCA라는 알고리즘으로 그 특정 노드의 공통 조상이 뭔지를 각각 그 로그 n에 알 수 있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경로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아니 세 가지를 각각 경로를 체크를 해서 그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하는 문제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F번. F번 문제인데요. 동물 관찰이라는 문제인데, 내가 수식을 적어놓은 게 있던가. 일단 이 문제는 그 같은 문제가 두 가지로 채점이 되는데, 이지랑 하드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 k라는 상수 값이, 이지는 k가 몇 가지지? 20가지인가? k가 아무리 커도 20이고, F2 같은 경우에는 그 k가 m까지죠. 그러니까 m은 2만이고 그런 문제인데, 뭐야 이건? 내가 문제 풀 때 사용했던 정화식입니다. 이번 줄에 J에서 JP번째까지 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뭘 찍었는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뭘 찍었는지까지 고등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에요. 1초에 1억은 웬만하면 문제 없고 10억은 보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결국 DP입니다, DP. 그래서 I번 일단 글을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I번째 줄에서 이제 이 친구가 제2번째 칸을 촬영을 했을 때 얻는 최대값을 일단 바로 계산해 버리는 건데, 촬영할 때 이제 두 줄 연속해서 보기 때문에 이 두 줄에 한해서 아마 지금 문제에는 변수가 K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저는 P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IJK를 써야 돼서 이 P 해당되는 영역의 점수를 촬영할 때 얻는 최대값을 계산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IJK. 네. 제발 날아가지 마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이거? 응? 저 텍스트 박스가 선택됐는데 취소가 안 돼. 그거 그 줌 쫙 당기고 그냥 다른 데 찍어. 뭐요? 일단 저 D라는 배열을 채우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장애물이 있죠. 뭐냐면은 이전 줄에서 선택한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한 번만 계산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DP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행인 것은 커버하느냐가. 지금 이제 까맣게 칠한 부분은 이제 한 번만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DP식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i-1번째 k까지 k번째 여행을 촬영했을 때 값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i번째에 j번째 그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다행인 것은 이게 촬영 범위가 두 줄만 있기 때문에 i-1만 바로 된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 거 i-1에서 삭히고 1에서 체크한 거랑만 비교해도 되니까. 다음 줄에서는 이번 줄에 한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과 이 di-k 이 두 개의 값을 적절히 고려해가지고 이 값이 j가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에 k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k를 선택했다고 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줄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랑 기존에 있는 값 이거 두 개를 일단 더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j가 k보다 클 때,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여기서 A2는 부분합이죠. 네, A2랑 A1은 부분합입니다. 네. A2는 이제 두 줄에 대한 부분합이고 A1은 한 줄에 대한 부분합을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K가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걔는 이제 겹쳐가지고 빼야 되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그냥 0으로 처리해주고요. 그러니까 아닌 애들 중에서 K가 J보다 큰 경우, 그 이제 그림처럼 이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추가로 빼줘야 되는 값인 거죠. 이 부분의 값은 이제 이 뭐냐 상한? 부분합을 계산한 부분의 상한은 이제 J 플러스 P이고 하하는 K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K가 J보다 작을 때인데 이때의 경우는 빼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녹색 칠해진 경우처럼 되는 거고 네. 이때는 부분합의 상한이 K 플러스 P가 되고 하한이 K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 스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개의 경우를 그냥 폼으로 돌리면 상관없어. 폼으로 돌려도 됐어. 왜냐면 그렇죠. K가 22하니까. P의 범위가 이제 22하니까 얘네들 두 개 다 돌려도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M이 2만 정도고 N이 50이고 그렇죠. 확실히 그러네요. 그래서 n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nmp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F1 스몰을 풀 수 있게 됩니다. F2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수식을 잘 빨간색밖에 아니에요. 그냥 빨간색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수식을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거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있는 거랑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일단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둘 거고요. 알았다. 다시 써. D i-1에 k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
갖다 보자 이거. 빨간 카메라랑 파란 카메라랑 다른 점은 없어요. 홀수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남는데 그러니까 빨강 파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랑 짝수랑 각각 따로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문제에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그 카메라 색깔 이거는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실용적으로 수직을 잘 정리하면은 저렇게 이 중에서 잠깐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방금? 내가 그림을 다 지워버렸어. 응. 그래서 K를 사용하는 부분만 따로 묶어서 관리해보면은 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거고 밑의 경우는 어차피 P는 상수니까 고정된 값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묶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AIM K라는 새로운 배열로 만들고 일단 제가 이렇게 짰기 때문에 이 부분을 MB K라는 걸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K라는 건 전번에 선택했던 부분이고 색깔 못 바꾸나? 이렇게 K나 I로 이제 구분을 지어주면은 이거 그냥 베이스 플러스 0 뭐를 열어가주죠. 결국 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봐도 모르겠는데요. 최대값 네. 이게 K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이렇게 계산된 값 중에서 최대값이 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K가 뭔지를 이제 폼은 돌아가면서 계산할 필요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MA라는 것을 먼저 M만큼 돌면서 계산해주고 이 MB라는 이 값도 모두 M만큼 돌면서 먼저 계산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오더 M인가요? 어떻게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I가 결정되면은 이제 I가 결정된 I가 상태에서 결정되면 이제 K를 0부터 M-P 거기까지 돌면서 이거를 먼저 계산해주고 가능한 모든 K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K에 대해서 이거를 왜냐면은 이 MA나 MB라는 값은 K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먼저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프리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MA나 MB라는 것을 먼저 계산해주고 저 MA라는 값 중에 최대값과 MB라는 값 중에 최대값을 결정해서 걔네들 적분이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K의 범위가 있죠.
그래서 이제 K가 이제 뭐 0부터 n-k까지. 이제 K가 J보다 클 때만 이제 위에 걸 사용하고, K가 J보다 작을 때는 아래 걸 사용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었죠, 처음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게다가 이제, 저 K라는 것이 이제, 우리 탑재하는 범위 밖에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또, 이 수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탐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J가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이 수식대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상값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을 떼버리는 상황이니까 되게 이상값이 나올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이 MA라는 값을 계산해주고, 이 각 J마다 이 구간에 맞는 K값에 대해서 최대값이 뭔지를 알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세그멘트 트리도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그 세그멘트 트리도 구간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죠. 그거를 해결해주면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쯤에서 나올 것 같았어요. 세그멘트 트리를 MA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주고, MB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J를 폼을 돌리면서, J랑 J 플러스 P에 있는 값에서 최대값, 밑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J 마이너스 P부터, J 있는 애들 중에, 최대값. 이제 각 구간콜을 날려가지고, 그대로 찍어서 최대값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여기 식에 대입해서 DIJ를 갱신해주면 됩니다. 끝. 이렇게 하면은 NM의 로그 equate. 짜자잔. 와. 굉장히 한국스러운 DP 문제였습니다. 한국스러운 DP 문제? 뭔가 되게 이런 거 막 IO에서 많이 KO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아. 뭐. 네. 나도 언제 세그먼트 트리 좀 몰아서 연습해야겠다. 세그먼트 트리가 알면은 되게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고,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많아서 알아두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SX랑 더불어서.